전승절에 갈까 안 갈까 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중국이 이제 9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을 했습니다. 이게 중국 시진핑 주석부터 만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좀 우려가 되죠. 네. 네, 우려가 됩니다. 왜냐하면 지금 미중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. 그런데 중국은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떨어뜨려 놓고 자기들 편으로 끌어가려고 얘기를 했던 그렇게 노력을 해왔잖아요.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중국에 갔을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. 2015년에 70주년 때 2015년 2015년입니다. 네, 그 70주년이니까. 2025년이니까 80주년. 네, 그러니까 70주년에 갔을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.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게 뭐냐? 그러고 나서 거기에 또 그 뭐랄까 중국과 너무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당장 또 사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무슨 소리야라고 했더니 중국에서 너희 가면 우리 뒤통수를 쳐라고 하면서 한한령이 내려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. 근데 분명한 건 우리는 미국과 동맹이에요.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대한민국이 존속할 수 있었던 건 미국의 우산 덕분이었던 것도 사실이고 네. 그리고 6.25 전쟁 때 미국이 와서 막아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뭐 적화가 돼서 지금 뭐 김정은이 치하에서 살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 결국은 우리가 뭐 민주당 정권이 얘기하듯이 모두와 사이좋게 지내면 좋지. 누가 그걸 몰라요? 모두가 행복한 세상 만들면 좋지. 그걸 누가 평화롭게 몰라요? 살면 좋죠. 근데 예. 실제로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 전승절 부분은 좀 고민을 해서 다른 뭐를 들어서 일단 미국과 아무런 뭐 저기 접촉도 없었던 상태에서 중국의 전승절이라는 게 그러고요. 2차 대전을 기념한다 뭐 이런 거지만 따지고 보면 6.25 전쟁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잖아요. 중공군이 내려와서 지금 우리 그렇죠. 국군을 얼마나 많이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? 근데 그런 그 과거 역사 같은 것들을 따져 보면 그냥 덜컥 가서 남의 나라 전승절 뭐 걔네가 전승절로 포함한 포장된 데 가서 우리 그 국군이 죽을 수도 있었던 죽었던 그런 그걸 기념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주장하는 그 행사에 간다. 이거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. 지금 중국이 이 타이밍에 노리는 거는 딱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천안문 그 성루에 올라가서 열병식을 쭉 보거든요. 그렇죠. 2015년 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자리가 어디였냐면 시진핑 주석 옆에 푸틴 옆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어요. 요 사진이 딱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거든요. 그렇죠. 얘 이제 우리 편이야. 이게 미국 쪽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천안문 성루가 어떤 데냐? 1954년 그리고 1959년에 그 김일성 하고 그 당시 마오쩌둥일 거예요. 같이 거기서 항미 원조 관련돼 가지고 손을 맞잡은 곳이에요. 아까 항미 원조 말씀하셨지만 미국에 대항해서 조선을 돕는다 이거거든요. 이제 그런 데 가지고 사진을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, 푸틴, 시진핑 같이 사진 딱 찍는 거 보인다. 이거는 지금 타이밍에서 우리 외교에 엄청난 좀 치명타를 가할 거라고 봅니다. 맞습니다.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요. 이게 뭐지? 라는 생각이 들게 되잖아요. 그 전승절에 안 간다고 그래서 중국이 조금 서운해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야,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은 안 해요. 왜? 우리가 무슨 뭐 중국과는 전쟁 비슷하게 6.25 때 갈등을 맺어 왔었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은 북한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죠. 우리가 안 간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결정적으로 우리한테 등을 돌릴 그런 근거는 안 돼요.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야, 이게 뭐니 니들 뭐 하는 거니 지금 이렇게 얼마든지 그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뭐 국무장관이 오겠다고 그러다가 뭐 취소했다는 뭐 보도도 나오는데 그게 이것 때문인지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렇지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갈 것 같아. 그래서 좀 걱정돼요. 그래서 이게 드디어 이게 그 처음에는 좀 뭐 내가 뭐 통합과 무슨 뭐 외교 안보도 그 한미 동맹이나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간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이제 본래의 색깔을 드러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걱정도 돼요. 트럼프도 만나지 않고 나토도 불참했는데 이 전승절에 간다? 꽤 비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
갈 것 같다는 이제 예측을 한번. 갈 것 같아요. 네. 느낌이 어떤 핑계를 대든 간에 갈 것 같아요. 어. 그게 아마 이번에 어떤 이재명 정부의 그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바로미터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져요. 그 북한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유화 제스처를 하고 있죠. 피고 있잖아요. 네, 맞아요. 근데 뭐 아시다시피 뭐 항상 북한이 도발을 했던 거 아닙니까? 근데 뭐 우리가 유화 제스처를 한다 하더라도 저 문재인 정부 때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지도 없고 의사도 없고 다 포기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합의하고서 뒤에서 열심히 핵 개발했다는 게 지금 다 밝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바보처럼 행동해서 뒤통수 맞은 거 아닙니까?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지대한 악영향을 미친 게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에요. 중국에 가서 혼밥 먹고. 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시 재현될까 봐 걱정이 되는데 지금 약간 조금씩 초반부터 그런 움직임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갑자기 통일부가 아니라 평화부로 만들겠다. 뭐 통일부 한반도 이름을 뭐 바꾸겠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걱정이 좀 되고요. 네. 지금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아요. 그 관세 협상도 해야 되고 7월 달 안에 그다음에 그 방위비 문제도 이제 5% 유럽 EU는 다 올렸거든요. 네. 우리는 언제까지 올릴 것인가? 또 이 미국이 전략 자산 같은 거 오면 우리한테 여태까지 청구를 안 했는데 이게 이제 한미 방위 분담 협상까지 세 개가 이제 걸려 있어요. 그리고 트럼프가 또 너무 즉흥적이고 그렇죠. 상식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판단, 과감하게 결정해가지고 이걸 자기 치적으로 삼기 때문에 그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저는 그래서 안 갈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못 가지 않을까요? 아니 뭐 못 가는 거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이번에 일 때문에. 국무장관 안 온 거는 확실히 경고 차원이 좀 있는 것 그런 같고 것 같아요. 다른 어떤 의도도 있겠지만 저는 안 갈 거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게 약간 이게 지방선거가 걸려 있어가지고 괜한 분란을 만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. 제가 제가 틀렸으면 네. 좋겠어요. 아니, 물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. 아니 진짜로 틀렸으면 좋겠어요. 네.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꽤 중요한 문제인데 관세 오늘 질문도 있긴 있었습니다. 근데 관세에 대해서는 그냥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. 어려운 문제다, 꽤 어려운 질문이다 하고 얘기를 안 했고 저는 이제 이 대목이 대북 관련된 정책들에 좀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외신 기자들 질문을 받는데 일본 기자께서 뭐 인권 문제 어떻게, 북한 인권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질문을 했잖아요. 그때 답변을 북한도 꽤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. 그리고 북한 대중들의 인권을 위해서 대북 지원도 뭐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. 이건 또 메시지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. 대북 지원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세요? 뭔가 이제 우리가 지금 모르는 이미 그 남북 간 뭐 어떤 대화의 물꼬가 터가지고 뭐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그 오늘 했던 발언 중에 우리가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더니 북한이 좋아했다. 그렇죠. 북한이 좋아한 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? 그렇게 얘기를 북한이 했죠. 무슨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하거나 우리한테 입장을 밝힌 것도 아닌데 그런 거 보면 뭔가 남북 간에 뭔가 그 소통하는 채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.